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이 오프닝을 읽을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적인 것이라고 읽는 사람과 사적인 것이라고 읽는 사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늘 새로운 분이 오프닝 읽어주셨고요. 소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2회 방송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굉장히, 조회수가, 그 재생 요청 수가 막, 하루 만에 막 5천 돌파, 막 9천 막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를 근데 1만? 저희 되게 불가사의예요. 왜인지를 모르겠어요. 1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만 새롭게 듣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모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최애 에피소드에 대한, 거를 이제 공유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내주신 거를. 근데 그 이후에도, 늦었지만 저는 최애가 이거였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또 길게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트위터 쪽지로 워싱턴 정예요원 흑패로리님께서 이분 저희 회원이신 것 같은데 네,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해장상담소 청취를 시작해서 올해 봄쯤 진도를 따라잡은 사람입니다. 원래 일방적인 콘텐츠를 안 좋아해서 라디오나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것을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해장상담소에 사로잡힌 나머지 작년부터 계속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100회 특집 사연도 보내려고 했는데 게을러 터져서 못 보냈더니 엄청난 선물이 있었네요. 엄청난 선물 저희가 티셔츠 네, 하면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어쩌겠어요. 지나간 것을 눈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02회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세 분 조합 갓김치 장미꽃뱀 큐티보이님의 가족관계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차분하신 내향인 갓김치님께도 가족은 쌍욕 모먼트이기는 했네요. 네, 사실 제가 더 센 욕을 했는데 PD님이 잘라주셨어요. 네, 저는 특히 여성에게는 부모를 특히 어머니를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부채의식, 죄책감, 연민 이상으로 나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부모를 어느 정도 덜어내고 혈연을 이겨야 하는 순간을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를 객관화해서 보면서 그 연이 나에게 해가 되는 만큼 내 인생에서 빼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 각자의 가족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별의별 한남 느개비와 가부장제의 그늘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평생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인식하고 가족과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애쓰는 건 이미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요. 지나친 가족애와 정상 부모, 정상 자녀에 대한 강박을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애쓰는 게 좋은 출발점이라고 써주셨는데, 약간 힘이 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독립 안 되더라고요. 잘 한 번에 이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애쓰는 것 자체가 좋은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좀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약간 이 해장상담소에 대한 소감을 써주셨는데, 그리고 갓김치님의 뭐뭐 하겠잖아요. 이 말투 너무 중독성 있어서 따라하게 됐어요. 저 근데 이 말투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언제 이 말을 쓰는 건지. 그리고 늘 정리된 표현으로 사회를 보시는데 차분하고 편안한 것만큼 아주 가끔 말 빨라지면서 텐션 올라갈 때 짜릿해요. 제가 말 빠른 거 사실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미꽃뱀님, 항상 정치적인 사고방식 드러나는 거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짱 좋고요. 불사질러 버리고 싶다는 마음 깊이 동감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빵 터졌는데 큐티보이님 늘 3인 구도에서 불모, 불상 모드와 쭈모, 쭈글 모드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생각해보면 애정어린 구박이라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 파트너가 집에서 같이 방송을 주로 이걸 듣는데 큐티보이에 되게 이입하거든요. 감독님을. 그래서 맨날 이제 구박을 당할 때마다 그만 좀 해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이 부분을 보여줬더니, 제 파트너가 로리님이 제일 나쁘다며, 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되게 많이 웃었었고. 그래서 애청자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큐티보이님 팬이 많으니까 힘내세요. 팟캐에서 가족 이야기 느개비 사연 풀어주실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사실 큐티보이님 느개비 사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팟캐에서 얘기한 건 되게 세 발의 피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예. 네, 한 3시간쯤 채울 수 있는데. 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조합은 아마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연말쯤에 다시, 네. 네,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 방송 나가고도 다시 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표현해 주시지 않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네. 계속해서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사연도 계속 유치장점투데이 그 메일로 받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요한님,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미꽃뱀님이 이전에 만나신 적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 계기로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쵸. 네, 어디서 만나셨죠? 저희가 그 민욱강 그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때 오셨고, 저희 회원이시고, 네. 또, 예, 그때 자위기구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네. 하필 뒤풀이 장소가 그 자위기구가 되게 전시되어 있는 무슨 맥주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합정에. 네. 약간, 거기 아시나요? 걸스타운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새로 생긴 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는 아닌 거죠? 아니에요.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예, 거죠? 페미니스트적인 데요. 되게 이상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데를 갔나? 약간, 예, 그런 데였는데, 네. 그때 고요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네. 알게 돼서, 네.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흔쾌히 그러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섭외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자위도구 전문가로 섭외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자위도구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던 게 아닌지. 네, 싶고요. 반갑습니다. 좀 고현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본인에 대해서? 네.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딸들의 장난감을 제작하고 있는 고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큐멘터리 얘기도. 사실 딸들의 장난감이라는 영화를 찍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딸딸이 장난감이라고 들었어요. 저 진짜로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딸들의 장난감이라고. 네. 되게 궁금한 제목의 네, 다큐멘터리네요. 이 얘기도 이따가 해보면 좋겠고. 근데 이제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 딸들의 장난감이라는 제목이 직관적으로 와닿기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꽃뱀님은 뭐 요즘 근황이랄까요? 요즘 맨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네. 몸이 좀 약간 계속 아파가지고. 저도 그런데 네. 요즘에 주변에 되게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면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음. 눈에 이렇게 포진이 원래 안 좋으면 바로 생기거든요. 음. 근데 그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올해는 이제 한 두세 번째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근황이 맨날 아픈 얘기네요. 맞아요. 어떡하죠? 울적해. 아니, 그리고 오늘 대서잖아요. 그래요? 그 절기상. 오늘 1년 중 제일 더운 날이거든요. 오늘 너무 덥지 않아요? 맞아요. 더위도 더위인데 습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습하고, 너무 덥고, 막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짜증난 상태.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너무 짜증이 난 상태다. 근데 맞아요. 아까 갓김치님이 얘기해 주셨던 큐티보이님 구박모드 약간 억울해서 우리 한마디 할까요? 네. 우리 갓김치랑 나랑 네. 저랑 큐티보이를 좀 구박한다는 좀 얘기가 있는데 좀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사실 얘기. 생각해보면 갓김치랑 저랑 제일 사랑하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싫어하면 이게 맞아요. 덜한데 이거 사실 큐티보이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큐티보이님 얘기할 리가 없죠. 그쵸? 왜 본인 그쵸. 얘기해줘야지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네. 또 사랑을 받으시려면 본인의 또 입지를 또 지키셔야 아, 정말.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이 정말 뭐 네. 수천 가지죠. 그쵸.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나쁜 사람이 되고 맙시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만 말을 줄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단 여성의 자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51회 방송 때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제목으로 저희 팟캐스트에서 자위 얘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저랑 다른 두 분, 무명님이랑 근대님이랑 같이 자위 얘기를 한창 또 털었는데 그 재밌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네. 최근에 다시 들어봤거든요. 네. 이거 한다고 해서 이제 2년 전인데 그때는 저희가 그 도구를 써본 사람이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도구 얘기가 나왔다가 약간 멈췄어. 멈췄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3명 다 그 자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자위를 언제 어떻게 하냐 하면
뭐 졸린데 잠 안 올 때 퀵자이하고 잔다. 뭐 거의 이런 류의 건조한 얘기가 주로 이제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여성들에게 억압되어 있던 어떤 자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실천에 대한 공유 이런 얘기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남자들 자위만 다뤄지고 교육에서도 얼마나 남자들 자위만 다뤄지는가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2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무슨 학습지였나 교과서였나 그런 데에서 아니다 무슨 교육 전단지 같은 거였나 그런 데에서 남아에게 생식기 건강을 위해서 뭐 자위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여성에게는 월경상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라 이렇게만 나온 이거를 비교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도 전혀 이제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뭐가 변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자위 도구 제 주변에만 해도 자위 도구를 쓰는 여자들이 되게 늘어났고 그런 자위에 대한 워크샵이라든가 좀 페미니스트적인 섹스토이 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난 거는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로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고 해장 상담소도 2년 전에 좀 더 어벤져스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위 도구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이야기까지 얘기하는 방송으로 해보려고 오늘 고혜환님을 모셔봤습니다. 자위 얘기를 좀 각자의 자위 얘기를 좀 더 해보면서 도구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떻게들 하시게 됐고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좀 털긴 했어요. 네. 최초의 자유에 네. 대한 기억? 최초의 자위요? 네. 정확하게 나이가 기억나지 않는데 한 5살? 6살? 이때였거든요. 그 집에 그 도깨비 방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안마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로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언제 처음 그걸 다리 사이에 끼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부모님도 옆에 계셨는데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그 방망이를 다리 사이에 끼운 게 인류가 물을 발견하는 제 자위 역사에 이제 횃불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자위라는 걸 알게 된 거는 그 당시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자위라고는 몰랐죠. 성교육을 받지 않았던 나이였고. 그렇죠. 5살이. 네. 말도 잘 못할 때. 네. 아마 초등학교 때 성교육 받으면서 천천히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자위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위에 대한 성교육을 받기는 했군요. 저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생리에 대한 교육만 받았고. 네, 정확히는 저도 사실 이게 자위라고 배웠던 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이제 이게 자위라고 배울 만한 경로가 성교육밖에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저 때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도 이제 남자는 뭐 자위도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때도 이제 여자의 성은 약간 임신과 출산을 위해 준비된 뭐 이런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그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남자도 자위하는 법을 알려줘요? 법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자위라는 것을 몽정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그리고 휴지로 닦고 네, 뭐 이런 뭐 그런 거, 에티켓이나 청결에 이런 대한 많이 알려주죠. 근데 남자는 자위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안 알려줘도 막말로. 그렇죠. 네. 온갖 아니 미디어에서 그리고 영화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렇죠. 사실 교육 안 받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여자들 자위가 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되게 뒤틀리게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여성의 자위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이를테면은 뭐 야동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동영상에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뭐 BJ 방송 같은 거에서 여성의 자위 그러니까 아무튼 검색하면 나오는 게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 모습이 되게 막 그 모습 자체가 성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장면인 것처럼 만들어지지 네. 그 사람이 성욕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내가 자위를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뭔가 정보를 얻었다라기보다는 되게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자위가 어떻게 다뤄지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일상에 가깝게 그렇죠. 네, 그렇게 어떤 색채 없이 좀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남성 커뮤니티에 있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한 야동 것 같이 같네요. 보면서. 예. 너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뭐 자위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꽃뱀님은 언제 자위 처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제 20대 후반인가? 후반이요? 네, 좀 아. 지나치게 살았죠. 아니요. 아니야. 20대 그러니까 중후반. 음. 중후반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궁금해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것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둘 다이기도 했던 것 같고 여자가 자위하는 방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관심도 저도 없었어요. 20살 때까지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죠. 하지만 그러다가 알게 된 건? 그러다가 무슨 뭐 TV를 봤는데 갑자기 되게 야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기한테 꽂히는 야한 모드가 있잖아요. 네. 완전히 저는 야동은 안 맞아요. 네, 보통 안 맞죠, 우리. 네, 너무 섹슈얼한, 네. 섹슈얼하다기보다 너무 그냥 성교의 느낌이면 안 맞고, 저는 약간 키스. 약간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의외로 로맨틱하다. 되게 로맨틱해요, 저. 그래서 키스가 더 야하지 않아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무드. 되게 막 성교하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근데 굉장히 진한 키스씬인데, 그때 갑자기 집에서, 네,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되게 그러면은 방법에 대해서, 네. 배우거나 정보를 얻지 않은 채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이끌린 거예요? 정말 직관적으로. 대단하다. 이끌린 거예요. 역시.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아니, 그니까. 이게, 어느 초반에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그 단계를 넘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시죠? 예, 잠깐 만지면서 이렇게 좀 그냥 기분이 흡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걸 넘기고 싶은 느낌 알죠? 이건 흡족함을 넘어서야 되는 순간. 훨씬 더 좋은 것이어야 하는? 훨씬 더, 그니까, 뭐랄까? 훨씬 더, 어떤 고비를 넘기고 싶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약간 알듯 모를 듯 하지, 조금만 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찰을 통해서 네. 이거는 이제 고비를 넘기고 왜 모르지? 저는 어렵네. 그냥 기분 좋은 느낌, 촉촉한 느낌 말고 굉장히 좀 뜨겁고 싶다, 넘기고 싶다. 예. 알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답답하잖아요, 좋기만 하면. 답답해요. 예. 답답하고. 오르가즘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난 약간 그런 거였던 거. 등이 너무 간지러워, 어디가. 등이 어디가 간지러운데, 그거를 긁고 싶은, 이제는 긁어야겠다. 자꾸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왜 내가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 중에서는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건데, 네.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듣는 사람 중에서. 저한테는 약간 오르가즘이 그런 건데. 굉장히 가려운 데를 확 긁는. 넘어가시죠. 근데 그러면은 처음 자유를 했을 때, 그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렇구나. 네. 모든 여자가 네. 다 다르니까요. 네, 맞아요. 달라요? 네. 그럼 어떠신데요? 그 만족도가 어떤 느낌이 저는 만족해요? 처음에는 진짜 안 좋았고, 처음 몇 번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오르가즘에 늘 100% 도달을 하는데, 왜냐면 되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하면서. 쉽죠. 네, 네. 어떻게 해도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문제없이 갔는데, 처음 할 때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내 몸을 잘 일단 모르니까. 근데 저는 섹스도 그때, 섹스보다 자유를 먼저 했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발달이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어 있을 때여서 그랬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배웠어도 내 몸에 적용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마추어 같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약간 여자들이 자기 클리를 만지는 거, 클리토리스 만지지 않잖아요, 잘. 그죠. 예, 그럴 일이 뭐 없죠. 위에 뭐 대음순이랄지 소음순 같은 거 만지는데 클리토리스를 만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지면 된다는 거를 알면 자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내 지를 만지는 게 좀 더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거부감? 그 전에 굉장히 거부감. 예, 특히 내가 만지는 거. 그 상대가 만지는 거는 이제 이성의 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상대가 만지는 거에 대해서 의존적인데 내가 만져서 그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하여튼 저는 그 20대 후반 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저희 다큐멘터리 찍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자위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물어와서
근데 엄마는 무슨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대요. 이게 책이 무슨 이름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은데 자위 백과사전? 네. 그런 걸 배우는 책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처음 뭐 자위를 배워보셨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책은 뭘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여성 자위도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었던 거. 네, 이게 그쵸? 무슨 그냥 야한 소설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성교육을 위한 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이제 않으신데 그런 책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긴 그러게요. 했나 봐요. 네. 음지에서. 열려 있으시다. 네, 되게 그런 걸 보면서 무릇무릇해지면서 네, 하셨다고. 네. 그 책을 보면서 아니, 그 책을 보고 배우시고, 이제, 뭔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한 상대랑만 이제 할수 어떤 있는, 성적 접촉을 할 수 있다고 배우셨을 때니까, 혼자 있는데 되게 무릇무릇해지는 그런 때가 오면은, 네. 네, 그걸 본 걸 기억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그런 얘기 하는 거, 네. 이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 불편한데 엄마는 조금 불편해 하시죠. 엄마도 얘기하는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은 성적인 얘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걸 아시다 보니까 네가 다큐멘터리를 위해 뭔가 알아야 된다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가끔씩 너무 제가 꼬치꼬치 깨물으면 난 엄마고 넌 딸이야. 엄마도 좀 힘드시긴 하겠다. 네. 어떻게든 말은 해주시는데 좀 어려워하실 때도 있으시죠. 근데 한편으로 내심 해방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또래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엄마도? 그러니까요. 네, 아닌가? 보통 이제 자위 얘기라기보다는 섹스 얘기를 더 남편이랑, 많이 네. 하시겠죠? 근데 자위 얘기는 전혀 해보신 적이 없다고는 들었어요. 아까 그 책 얘기하셨는데 지금 책 하나 가져오셨잖아요. 네. 요한님이. 익스플로러 키트? 부제가 이미 다 자란 여성들을 위한 자위 안내서이고요. 저는 텀블벅에서 후원해서 받았어요. 지금은 구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클리토리스의 역사, 뭐 내 몸에 대하여 퍼즐을 맞추려면 퍼즐 조각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면서 이제 몸에 대한 정보들 막 나와 있고 어떻게 자위해야 할까에 대한 엄청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클리를 자극하는 기본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어디서 할지 장소를 정한 뒤 손을 씻고 향초나 음악을 준비하고 향초나 음악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건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침대 소파 혹은 방석 등 푹신한 곳에 눕거나 앉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며 엉덩이 밑에는 수건을 깔아놓도록 한다. 옷은 전부 벗지 않아도 좋아요. 대신 좀 더 쉬운 자극을 위해 속옷만 입고 있는 편이 좋겠죠? 하면서 아주 그림으로 엄청 구체적인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예쁘네요. 네, 책이 예뻐요. 너무.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보급되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이런 걸 그러니까 보고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이런 거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타로 카드 같이 생겼거든요. 예쁘게 생겼어요. 네. 오늘은 자위 도구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얘기와 자위 기구 얘기는 또 약간 단계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자위 도구를 사실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랑도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거나 저는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두 분은 처음에 자위 말고 자위 도구를 써보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잖아요. 어떤 장벽이라든가 그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도깨비 망망이로 먼저 그것이 도구. 저도 도깨비멍이랑 핸드폰이 도구긴 했네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런 기구를 베개를 이용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저에게는 그 정말 자위를 위해서 생산된 네. 물품을 사서 내가 쓰는 것은 되게 차원이 다른 얘기로 그렇죠. 느껴지긴 적극적인 하거든요. 행위죠. 예, 예. 인터넷 동호회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뭔가를 무료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 나눔이라고 이러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어머.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뭔가 배송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그 에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흔히들 네. 부르는 그런 자위기구였던 거예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클리에 대해서 알지도 않았고 자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갖다 대도 뭐 보지에
뭐 핸드폰 진동 온 것 같고 별로 좋지가 않아서 맞아. 얼마 있다가 버렸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자위기구를 안 쓰고 압박 자위를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온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랑 뭔가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고 처음 이제 흡입형 딜도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그게 처음 이제 썼던 섹스토이였죠. 근데 굉장히 그때 제가 막 돈을 벌고 이제 나름 큰 돈을 쓸 수 있기 시작한 때라서 돈을 되게 거금을 주고 되게 기능이 많은 걸 샀거든요. 근데 섹스토이가 딱히 막 기능이 많아야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다위 기구를 써보고 그걸 알게 돼서 그냥 이제 세티스파이어가 되게 그냥 이렇게 클리 자극만 하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것만 쓰고 있죠. 네. 지금은 세티스파이어만 쓰고 계세요? 네. 정착을 하셨군요. 네, 세티스파이어가 되게 뒤처리도 간단하고 그냥 맞아. 땡길 때 이렇게 쓱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거. 닦기도 좋죠. 네. 이렇게 빼서 네, 앞에 실리콘만 빼서 이제 그거 닦고 이제 알코올 수압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요? 알코올 수압도 해야 되나요? 저는 써요. 개인적으로 뭐 좀 찝찝하니까 네 그렇게 닦아서 쓰고 그래요. 꽃뱀님은 어떤 경험이? 저도 그 에그형 진동기 있잖아요. 진짜 손가락만한 거. 그거를 민우의 바자회 때. 민우의 바자회 때 그때 후원이 들어왔었는데 보통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래요? 응? 팔이 아프잖아요. 네. 아닌가요? 맞아, 그럴 수는 있죠. 네, 팔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 에그형 그러니까 조그만 진동기를 샀어요. 민우에서 그 바자회 때여가지고 되게 쌌거든요. 한 10,000원이었나? 되게 비싼 건 되게 싸게 사가지고 정말 그때 약간 새로운 느낌? 손으로 안 해도 이게 그러니까 성기에 핸드폰 전화 오는 느낌도 뭔 말인지 아는데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이렇게 흥분이 그땐 되게 좋더라고요. 바로 갖다 대면. 그렇게 그거 쓰다가 작년에 그 세티스파이어를 누가 추천했는데 진짜 새로운 세계다. 그래요? 네, 라고 해서 그 에그형 쓰다가 세티스파이어 쓰니까 와. 신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세계 느낌이 되게 불편한 전자기기 쓰다가 좀 업그레이드 전자기기 쓸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더 흥분되거나 막 더 막 그렇다기보다 좀 더 편리함. 네.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바이브레이터란 무엇이고 세티스파이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과연 말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도해볼까요? 네, 장갑을 낄까요? 네, 지금 사실 요한님이 네. 가져오셨어요. 도구들을 잘 세척해서 가져오셨다고. 네. 이건 되게 유튜브용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안타깝다. 네. 최대한 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네. 장갑도 가져오셨네요. 네, 찝찝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제 병원에 쓰는 것 같은 장갑을 준비했어요. 네. 의료용 그 장갑 같네요. 네. 보통 그 바이브레이터라는 거는 그냥 진동 기능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네, 보통 진동인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 진동에 가까운. 그 카페 같은 데서 쓰는 그 손님한테 주는 진동벨. 그냥 작은 버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대기도 하고 질 속에 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자기 기호에 따라서. 근데 질 속에 넣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에 입문할 때는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부감이 덜하고. 좀 이렇게 너무 자유기구 보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제가 세티스파이어랑, 바이브레이터 기능이 있는, 딜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한 작은 가지만 해요. 저는 삽입에서 되게 쾌락을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았던 것도 이거 바이브레이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달린. 네, 그래서 딱히 이 윗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았나? 거의 없어도 될 정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볼까요? 네, 이게 바이브레이터, 흔히 바이브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네, 이게 지금 세티스파이어죠? 이게 우머나이저라는 굉장히 비싼 그 흡입기의 보급형의 버전이고 지금 가져오신 건 2예요. 네. 프로 2? 이게 색깔 벗겨졌어. 굉장히 좀 생활 가전 느낌. 굉장히 생활 가전 한 8년 쓴 밥솥에
이거는 흡입기 느낌이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단순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얘를 대고 내가 내 손 대신에 얘를 써서 그쵸. 자위를 한다라는 느낌. 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면 진짜 세상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아요. 빨아들이나요? 네, 빨아들여요. 진동만 하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구나. 네, 진동하면서 빨아들이죠. 네, 예, 맞아요. 속에서. 예. 네. 아우. 아니에요? 다른 접근도 있나요? 아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 쓰는데, 음. 저는 이거 프로 원을 쓰는데, 네. 맞죠? 이거보다 더. 한 앞쪽. 3만원, 네, 네. 네, 그걸 쓰는데, 진짜로 되면 이게 빨아들이는 그 수위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아니요, 너무 좋던데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빨리 예. 오르가즘에서 따라가는. 예. 보통 그 여자들이 오르가즘 느낄 때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신음 아닌 거 알죠? 아, 네, 맞아요. 예, 막 그런 신음 아니잖아요. 네. 약간 오히려 굉장히 어떤 막 이런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걸 굉장히 빨리 예. 되게 편리하겠다요. 네, 그래서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30초 컷이다. 뭐 이렇게 아. 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30초 컷까지는 그건 아니고 아닌데. 좀 한 10분 정도는 조금 이렇게 무릇무릇해지다가 네. 이런 거. 보통은 진짜 좋으면 의외예요. 예. 맞아요. 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주로 이성의 섹스 할 때 아, 못하니까 네. 아, 자극시켜서. 자극시켜서 유도하고 이제 그런 음. 역할극을 하는 것 뿐이지 음. 진짜 느낄 때는 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죠. 네. 음. 아,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지금 다른 것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페니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실리콘 딜도가 있고 실리콘이 사람 살이랑 가장 비슷한 느낌을 많이 아, 그래요? 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먼지가 되게 많이 묻는 재질이다 보니까 삽입형 같은 경우에 꼭 콘돔을 씌우는 게 위생상 가장 좋은 재질이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먼지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일반으로도. 보관을 좀 유념해서 해야 되기는 하겠네요, 쓸 때. 네, 쓰기 전에 또 한 번 닦아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네. 네.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딜도 모양. 네, 가장 딜도 모양의 네. 아무 기능이 없는? 예. 되게 작아 보이는데요? 진동도 없죠. 네. 음. 이거는 이제 레즈비언 섹스를 할 때 이제 손 대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네네. 허리를 움직이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게 착용이 되게 어려워요. 뭐 벨트를 여러 곳에 이렇게 끼워야 되다 보니까 사실 섹스를 막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주섬주섬 그쵸. 차고 있기가 되게 분위기가 깨서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벨트가 조금 더 네. 착용법이 쉬우면 빨리 그냥 네. 살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을 텐데 얘는 좀 번거로운 거죠, 그 과정이. 네. 음. 그래서 이것보다 그냥 찍찍이 같은 걸로 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를 때 샀던 거라서 아하. 약간 불편한 거를 사버렸어요. 그게 좀 포인트네요. 약간 네. 고무줄로 되어 있다 할지 아무튼 빠르게 착용할 수 있어야 네. 섹스할 때 분위기 안 깨고 할 수 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느꼈던 거는 굳이 이런 형태로 넣을 필요가 남자 성기 있나? 형태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모양은. 저는 클리 자극으로 이제 자위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그 삽입을 해서 섹스를 해야 되나? 이런 조금 풀리지 않는 의문? 네, 뭐 그게 파트너가 좀- 굉장히 네. 원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네. 이게 근데 약간 예쁘게 생겨서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킹싱스완. 네, 이게 자위도구이기만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파트너 섹스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섹스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위도구보다 섹스토이라고 했을 때 더 훨씬 거부감이 덜어지고 표현도 되게 정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정말 재미를 위한 놀이 도구인 거잖아요. 네. 섹스토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거는 뭐예요? 액체같이 생긴 거?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젤 두 가지랑, 이브에서 나온 젤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고를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젤마다 이제 점도 같은 게 다르다 보니까, 체내에 들어왔을 때 질내 삼투압 같은 걸 깨트려서 몸에 좋지 않은 젤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브 젤도 있고, 뭐, 다양한 젤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제외하고 시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젤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는 되게 쉬울 수는 있는데 뭐 어떤 종류 같은 어떤 젤들은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뭐 질내에 하얗게 남는 젤들이 있거든요. 굳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손을 이렇게 질 사이를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 거요? 네, 아. 그렇게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성분 같은 걸 좀 잘 보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걸 고르는 게 그런 걸 피하는 거예요? 흔히들 글리세린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액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좀 빨리 마르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부제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젤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나온 게 이브의 2가지 향 젤이고요. 이거는 그냥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젤 2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2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텐가에서 나온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페페라고 젤에서 좀 유명한 그럼 브랜드 어떤 거 거예요. 추천하세요, 고요한님은? 젤 중에? 저 이 2가지는 사실 안 써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가 딜도에서 세티스파이어로 넘어갈 때라서 젤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브 젤은 써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브 젤을 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거 다 세척을 그러면 다 삶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리콘으로만 된 거는 삶아서 세척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2가지는 삶아서 뜨거운 물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알콜 알코올솜 같은 네, 그런 걸로 세척을 해요.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 내에서 가장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알콜은 그 약국에서 파는 그 네. 알콜 그냥 소독. 매번 닦아요, 근데? 네. 할 때마다? 네. 아무래도? 네.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러면 안 되겠더라. 왜냐면 네. 뭐 이렇게 먼지가 가렵더라. 네. 가려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카인버티에서 계속 투카가 긁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네. 공감했어요. 이게 엄청 닦는데도 그게 세균이 그래도 있겠죠? 네. 예, 그럼 알코올을 굉장히 추천드려야겠다. 네, 세티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실리콘 부분만 따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던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걸 구입해서 쓰는데 장벽이 아무튼 뭐냐면 얘네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잖아요, 사실. 싸진 않은데 나한테 뭐가 맞을지를 써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장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후기를 읽어봐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시도하기가 잘 안 되기도 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세티스파이어는 되게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지금 정말 보니까 그 생각이 저렴하고. 드네요. 네. 왜냐면은 그냥 클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손으로 그쵸.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 네. 그렇죠. 한번 이거 2는 프로 2는 좀 비싸잖아요. 10만 원 정도니까 네. 한 3만 원짜리 아, 그런 게 한번 있어요? 예, 프로 1 네. 버전은 이거- 건전지를 넣는. 제가 가진 건 충전식인데 건전지 넣는 방법 버전은 더 싸거든요. 그리고 음. 가장 싼 거 한 4만 원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사서 써보시면 어떨까 음. 싶고 뭐 생리컵도 사실 그렇잖아요. 써보기 전에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좋은지 그쵸. 모르지만 상상도 못하다가. 잘 맞으면은 진짜 잘 맞아요.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섹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격이 있지만 뭐 60평생 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한번 사서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해요. 되게 새로운 지평의 감각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해봐서 좋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자위 도구를 다 이제 섭렵해 보시고 다시 손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이게 제일 좋다면서. 역시 또 아날로그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직접적인 접촉과 뭐. 그렇죠. 네. 전 사실 제가 손으로 자위하는 것에서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안 나가는 것도 팔이 안 있거든요. 아프시구나. 저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놀라던데 저는 네. 손을 대지 않고 상상만으로 오르가즘에 이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저는 진짜 상상력이 뛰어난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오르가즘까지 느꼈어요. 네.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오르가즘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별로 근데 이제 다른 차원의 오르가즘이 있다면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아직은 뭐 되게 그런 욕구를 막 많이 느끼진 않아가지고 저는 지금 요즘에는 자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밥 먹을 때 팔 힘이 없어서 힘드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섹스토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실제 섹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거를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왜냐면, 자기 몸을 쓰는 법을 네, 더 개발되는 잘 거니까요. 거니까. 그죠. 개발되죠. 감각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관심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아니까 더 명확하게 부탁할 수 있고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도움되어야 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그 자체로. 네. 근데 이게 자위기구로 많이 하다 보면 좀 체온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날로그 아날로그가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른 거. 저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인형을 꼭 옆에다 두고, 음. 이렇게 보통 그 자위를 하면, 기구로 하면 확 오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헛헛함이 밀려요. 인형 끌어왔나요? 인형을 끌어안아. 심지어 눈물도 나. 근데 안에서 오르가즘에 이러면서 눈물 좀 나는데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약간 생리적인 현상인가 봐요. 그죠? 그 감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감정이야. 처음에 감정인 줄 알았어.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무슨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처럼 기쁨이가 막 슬픔이가 밀려오나? 근데 그런 게 없으세요? 그 오르가즘 끝나고 눈물 나지 않아요? 저 눈물 나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호르몬 이런 건가? 네. 그리고 오르가즘의 느낌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느껴요? 네. 저는 오르가즘이 뭐랑 비슷하냐면 롤러코스터 아래로 떨어질 때 네. 다리에 힘 네. 없어지잖아요. 그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냥 그 떨어지고 끝이에요?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 다리 종아리 발 부분에 힘이 싹 빠져나가면서 이게 약간 몸이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오르가즘 느낌이고 그리고 질에서의 수축. 저는 약간 잇몸이 저릿저릿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네. 자세에 따라서 약간 잇몸 있을 때도 아프신 건 있고. 아닐까요? 이목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고. 약간 뭐 엎드려 있을 때 자세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네. 여기가 이가 저릿저릿하다고요? 되게 이게 궁금하다. 딱색이네요. 저릿저릿하다. 네, 근데 이제 오르가즘이 어느 정도 얼추 끝나고 나면 또 안 그러고 약간 오르가즘 있을 때, 올 때만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 저릿저릿한 게 어떤 감정이에요? 그게 진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네, 얼얼한? 아니요, 그냥 저려요. 저리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잇몸이 저리다. 찌릿한 네. 건가? 불쾌한 느낌은 아닌 거죠? 네. 기분이 그것마저 좋은 거죠? 좋은?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네. 꽃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 아까도 말했지만 네. 되게 가려운 데를 긁는다. 시원해지는? 진짜 한 이틀 가려웠는데 거기를 긁을 수 없었는데 거기를 확 긁는. 뚫리는 느낌 같은 건가? 뭔가? 근데 아까 갓김치님이 말한 것처럼 바이킹 탈 때 그쵸, 붕 뜨는. 붕 떴다 내려오는 저는.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 그 순간. 어. 근데 계속 붕 뜬 상태로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네네. 근데 확 내려올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원한가 봐요. 네. 네. 그러면 시원해. 그거 궁금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한번 자위를 하면서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이세요? 세티스파이였으면 보통 한 번 쓰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아. 부모님 주무시는데 저 혼자 할 때 이제 소리가 네네.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소리가 네. 크죠, 세티스파이. 네. 단점이 그거예요. 유일한 단점이 아마 네. 소리.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불 싸놓고 큰 쿠션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들어오면 누가 봐도 자위하고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가 뭐 요하나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 주무실 때만 쓰는데 그럴 때 제외하고 이제 아무도 안 계실 때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쓰면은 보통 한 3번? 4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큰 오르가 사우나한 느낌이겠다. 네. 하고 씻으면 기분이 진짜.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번 그러면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요. 쉬지 않고. 한 2, 3분 쉬고 2, 3분 살짝 쉬고. 네. 왜냐면 계속하면 아플 것 같아요. 자극이 너무 되면 네. 둔화되고 감각이 네. 약간 마찰이 너무 심하면 아프진 않나요? 세티스파이어 쓰면서 클리가 아프다 이런 느낌은 거의 부드러운가 받아본 보다, 적이- 이 흡입이. 네, 네, 아프진 않아요. 네, 없었던 것 같고, 네, 3-4번까지 써도, 느꼈던 오르가즘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좀 더 짧아진다? 주기가? 되게 네. 좋네. 네,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진짜 약간 한바탕 한 느낌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네 번 하면 진짜 한바탕이에요. 네. 그거 진짜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보통 한 번만 하고 끝 안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이렇게 해봤을 때의 또 경지랄까? 차원이 있죠.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떨 푹 때는 젖는. 어떨 때는 되게 확 가려운데 긁는 게 초반이라면 점점 이렇게
뭐랄까 그쵸, 뭉게구름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에 모호해지지. 쑥 들어가는. 네, 이렇게 오르가즘이 좀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 알아요? 네. 밑에가 더 밑으로 가는 느낌. 아. 처음에는 제일 소음순인가요? 거기만 자극해도 될 때 있지 않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 주변만으로도 겉에, 맞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음. 느낌이 있죠. 예, 예. 한바탕. 그거 되게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네. 아까 약간 하고 나서 네. 뭔가 운다고. 되게 추접스럽게 내 자신. 아니, 운다기보다 눈물이 나는 거죠. 네. 이게 보통 남자들이 많이 그러긴 하는 거 알죠? 네, 현자 아, 타임이라고. 예, 추접스러운.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 섹스토이 쓰기 전에는 현자 타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 헛헛함. 근데 하고 나면, 뭔가 죄책감 느껴지고, 난 왜 쓰레기야. 했지? 괜히. 네, 어. 네. 헛헛한. 네. 모든 게 무의미하고 막. 네. 이렇게. 네, 약간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걸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페미니즘을 배우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있어. 네. 제가 자위를 하는 게 그냥 내 몸을 쓰는 한 방법에 불과하고, 나는 내 몸의 주인인데 내가 내 몸을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여자니까 순수해야 되니까 뭐 심하게는 뭐 아이를 위한 깨끗한 몸이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깨끗하고 순결한 곳을 내가 내 기분 좋자고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성장하면서 보지색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압박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맞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거라고. 나는 그래서 애인한테 사랑도 못 받을 거고 약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제가 이 대본 보면서 그 생각을 딱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주변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착용 딜도를 분위기 깨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근데, 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니까요. 분위기는 그냥 깨지는 것 같고, 그거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파트너랑 같이. 네. 그리고 네. 또, 삽입했을 때 굴곡이 있는 딜도와 없는 딜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써보셨다면 혹시. 굴곡이 있는 딜도랑 없는 딜도 차이는 아무래도 클리 쪽을 좀 더 이렇게 마찰하면서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돌기형 콘돔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쓰면서 좋았던 점이 클리를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가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자랑 굴곡 있는 거는 약간 그렇겠네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자극되는 부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전동 딜도는 세기 조절의 단계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라는 질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세기가 올라가면서 좀 더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평균적으로 보통 저는 천천히 올리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 네. 네, 단계는 많을수록 그럴 것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손으로 할 때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세티스파이어랑 우머나이저의 차이는? 라는 질문. 제가 이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비유한 걸 봤는데, 나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국산차만 쓰다 보면은 그냥 네. 국산차에 만족하지만, 수입 되게 비싼 외제차를 한번 쓰고 나면 이거 국산차로 뭔지 만족할 알것 수 없다. 같아요. 그래서 우머나이저가 벤츠라면 세티스파이어는 현대차다. 네. 근데 현대차만 계속 타면 벤츠의 존재를 모른다면 현대차로도 만족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머나이저가 훨씬 이렇게 상위로. 승차감이 좋은 벤치 그런가? 같이 이게 뭔가 스무스한가 보다. 네. 그죠. 세티스파이어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진동 소리도 크고 그렇잖아요. 네, 우머나이저가 더 조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스무스하게 가나 보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고급스럽게 가나 보다. 뭐 비싼 이유가 있겠죠. 네, 가격이 거의 그래도, 10배잖아요.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1부의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코너가 너무 있어요.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또 코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추천하고 싶은 것들 무엇이든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해장 픽! 지금 눈치로 잘 하셨어요. 손으로 또. 네, 추천하고 싶은 것들 얘기해주세요. 꽃뱀님부터? 저는 많이 아시긴 할 텐데 제가 계속 몸이 면역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약국 가셔가지고 그 아시긴 할 거예요. 비타민 그 수액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요? 예, 되게 비싸요. 한 5,000원짜리 한 번에 먹는 게 있어요. 5,000원 별로 안 비싼데. 네, 그래요? 너무 없이 산다. 5,000원도 나 비싸. 비싸다고 해서 한 몇만 원 하는 줄 알고. 너무 없이 사나 봐요. 그 수액이랑 아미노산 수액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먹으면 그러니까 한 14,000원 하겠죠. 두 개 합치면.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정보예요. 예. 왜냐면 저 항상 그 링겔 맞으러 가고 이랬었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니까. 간편하고 그거 여름에 면역 떨어진다 싶을 때 약간 아플 것 같다 싶을 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 GQ인가? 라고 이름이 된 네모난 안약이 있어요. 네. 눈에 넣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아플 정도로 이제 짜릿한데 그게 뭐 컴퓨터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할 때 하나씩 넣어주면은 진짜 촉촉해지고 한참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 뭐지 수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눈에? 그냥 저만액인데 아. 그걸 쓰면은 저는 뭐 직업상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이 되게 얼얼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거 한 번씩 넣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픈 이유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괜히 뭔지 알 것 같은데 한번 써봤던 것 같은데 아프니까 또 눈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 들긴 약간 했어요. 맨솔 성분 같은 것 같아요. 화하게 네. 하는 건가? 네, 화해지면서 되게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는 네. 그쵸. 거라 눈이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도. 네. 네, 성분이나 이런 것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전장이라는 영화 시사회로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25일 개봉이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개봉을 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 그 위안부 문제를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인터뷰하고 막 그리고 또 한국 쪽 운동하는 사람들 인터뷰도 해가지고 담은 영화인데 지금 같이 있는 우리가 다 같이 시사회에서 봤었죠. 봤죠. 네. 네. 재미있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고 특히 이게 그냥 뭐랄까 반일 감정 뭐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야를 되게 넓혀주는 어떤 포인트를 되게 잘 잡고 있어서 많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